생각을 그냥 막연하게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간간히 여행 가면서 노후도 보장돼 있고 돈도 그냥 저렇게 여유 있게 있고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 철모르고 어떻게 보면 인생 이렇게 흘러갈 거야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많은 20대, 30대 옛날과는 다르게 되게 노력 많이 하지만 나름 열심히 살지만 어쩌면 방향성이 없으면 열심히는 사는데 어느 날 돌아서 보면은 내가 뭐 했지라는 허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꿈.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꿈이었고요. 아메이 사업에 들어오니까 항상 에이스텝에도 꿈이고, 뭐 미팅할 때도 항상 꿈 얘기하라고 그러고, 꿈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처음엔 되게 불편했었어요. 꿈이라는 거. 그거 뭐 꾼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뭔가 사람을 현혹하는 말, 그래서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말, 이렇게 전 계속 생각을 했어서, 습 꿈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반복되는 미팅성에서 마음이 열리다 보니까 저도 이런 꿈 노트를 적게 돼요. 저게 그냥 100개를 적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100개를 못 채웠지만 쭉 적은 것 중에 형광펜으로 칠한 거는 이룬 꿈들이에요. 저렇게 100개를 적으려면 보통의 사람들이 뭐 대단히 뭐 불우이웃을 돕고 뭐 뭘 하고 큰 건 아니겠죠. 굉장히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적고 저걸 지어갈 때 나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이걸 해내면 또 이것도 할 수 있겠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메이 사업에서 공부할 때 내가 가졌던 그 어떤 성공 경험 그 얘기를 하라고 하잖아요. 성공 경험 뭐가 성공 경험인가? 우리가 뭐 출석을 점체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다. 이것도 사실 성공 경험이고요. 제가 오죽 성공 경험이 없으면 제가 칭찬받고 성공 경험이 저희 시어머님이 뭔가 이렇게 그 댁에 가면 뭐 이렇게 음식 같은 거, 반찬 같은 거, 김치 같은 거 해서 주잖아요. 그럼 제가 시댁에 내려갈 때 그걸 돌려줘야 되니까 깨끗하게 씻어 다시 돌려드려요. 그럼 어머님이 나만 딸들은 그냥 갖고 가면 통이 돌아오질 않는데 근데 우리 며느라기는 큰 통을 갖고 온다고 칭찬을 그 한 번 딱 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사명감처럼 거기에 가려고 하면 집을 다 뒤져 이게 엄마 통인가 이게 내 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칭찬의 힘이 이만큼 대단해요. 그걸 내가 또 한 번 칭찬받고 싶다. 그래서 그것도 작은 성공 경험 결석을 하지 않았던 것도 성공 경험 이런 식으로 그 경험이 나로 하여금 또 다른 도전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 자잘자잘한 꿈부터 설마 이런 꿈 같지. 제가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한데 이제 치아 교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노트에 적었던 거예요. 뭐 크게 할 건 없는데 나도 치아 교정하고 싶다라고 적고 어느 날 우연히 결단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확 해버렸어요. 해버리고 나니까 저걸 이렇게 탁 지웠겠죠. 그 맛이 이게 성공자들은 그래서 또 100가지를 다 이루고 또 100가지를 적고 이루고 지우고 이루고 지우고 또 적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아직 많이 먼 길이지만 하나씩 하나씩 꿈을 적기 시작해요. 이게 저의 동력이고 이 사업을 하는 이유기도 하고 또 누군가에게 힘있게 얘기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꿈을 이루는 데는 치아 교정하는데도 돈이 들잖아요. 어디서 돈이 샘솟는 게 아니니까 모든 우리의 행동에는 일단 돈이 들더라고요. 잘 알고 계시는 로버트 기요사키가 말했던 우리가 현금 흐름이 돌아간 이 사분면이 이 안에밖에 없다. 이 중에서 우리는 거의 왼쪽 사분면에 80%가 있고 오른쪽이 20%밖에 없죠. 누구나 다 사업가나 투자가로 가고 싶어 해요. 근데 이제 개인 사업하면 사업가라고 착각하고 주식 투자 좀 하면 투자가로 착각하는데 완전 다른 계열인 거 아시죠? 사업이라고 하면 직원이 한 500명 정도는 돼야 감히 사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른 모든 건 자영사업인 거죠. 이런 책에서 우리 이제 이런 학습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20%에 과연 우리 인생에서 들어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그래도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중산층 부심 좀 있지 않아요? 그래도 나 중간인데 이런 거 있죠. 중간이면서 이제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 중간 우리나라를 이끌고 가는 상위 몇 프로 빼고 또 하위 몇 프로 빼고 중간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중산층에 대한 개념이 한국은 굉장히 실질적이고요.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게 굉장히 형이상학적이에요. 근데 이게 다 저는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은 물질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중산층이다. 미국과 영국은 뭔가 이 멘탈이나 이 교육이나 태도에 관련된 거죠. 적어도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면 단지 돈만 있다고 중산층은 아니고 우리
나라의 중간 등뼈 같은 구실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저런 멘탈이나 태도를 가져야 우리 전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 한번 봤습니다. 대부분 직장인이 저 정도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쉽지 않아요. 보통 중산층이라고 KDI인가 한국 무슨 지표에서 2024년 5월인가에 발표한 거에 보면 상위 20%, 하위 20%를 제외한 중간 60%의 평균 중산층이라는 그 전체 연봉은 아니죠. 자영업자도 있으니까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을 기준으로 하면은 한 4,500에서 1억 2천 정도라고 해요. 세후 전후로. 그럼 이제 세후로 하면 4,500에 세후로 하면은 거긴 거의 세금을 대하지 않으니까 한 1억 2천 정도 세후로 하면은 한 9천만 원? 그럼 월간은 750? 이 정도면 이제 중산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내가 자간지 또 뭐 전세인지 월세인지 다양한 어떤 저 코스가 있다 보니까 참 뭔가 증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단지 돈으로만 보자면 그 정도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갖추고 있다면 적어도 내가 중간은 된다. 근데 그 중간의 삶으로 우리가 과연 자유라는 걸 얻을 수 있을까요?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중간이든 상위든 하위든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은 여기서 크게 변하질 않아요. 그냥 결혼을 한다면 결혼 자금, 또 집도 구입을 안 하더라도 전세 자금이 들어가죠. 아이 낳으면 아이 돈 들어가죠. 뭐 하나 살 때마다 또 뭐 융자 받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 의료비를 또 탕진하게 되는 거죠. 이게 혼자 사나 가족이 사나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구나 겪는 행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쉽게도 요즘 뭐 결혼도 안 한다, 자녀도 나오면 저거 다 이제 부채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포기하고 사는 게 일견 이해가 되기도 하고, 그죠? 여러 가지 좀 앞뒤로 마음이 짠한데 이 라이프 스타일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가 얘기하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을 보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는 패턴이에요. 우리의 수입은 어쨌든 직장이나 자영업 그 외에 어떤 수익이든 조금 수익이 들어와요. 그러면 반드시 지출이라는 게 있죠. 이 지출은 그냥 매달은 안 내지만 정기적으로 나가는 거고 신용카드 대금 매달 나가시죠. 그래서 거의 월급에 육박하는 신용카드 대금이 나올 수도 있고요. 각종 생활비, 뭐 여행 경비, 뭐 기타 등등 점점점에는 수많은 지출들이 있습니다. 이 지출을 이 지출로 나가고요.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채들 있죠. 우리 집도 부채, 자동차도 부채. 왜냐하면 주택융자, 자동차융자, 뭐 신용카드로 또 대출을 받았다면 거기에 부채, 또 학교 다닐 때 학자금 다 부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은 어디에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수입은 회사를 위한 장르, 지출은 각종 그 마트 어디 뭐 있죠. 나라 세금은 나라죠. 다 회사 뭐 이런 데다 나가는 거. 그다음에 부채는 은행을 위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한 일보다 다른 곳에다 다 뭔가 돈을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단지 비어 있는 곳이 이 자산이에요. 과연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무엇이 자산인가 생각해 보면 거의 자산이라는 게 없죠. 건물이 뭐 어디 건물 조그만한 거라도 한 채 있으신가요? 아니면 뭐 월세 받는 조그마한 오피스텔이라도 융자 없이 하나 있던가 아니면 어디 그 주식 투자 해가지고 연말에 배당이라도 이렇게 따박따박 좀 나오던가 뭐 하여튼 뭐라도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 지출과 부채로 인해서 나머지 인생은 아무것도 없이 또 의료비까지 우리가 부담하게 되면 힘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산층의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 누구나 다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집이 자산인 줄 알고요. 자동차도 다 자산인 줄 알았거든요. 아이도 나의 자산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으면 자산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이제 농경사회나 가능한 거지. 요즘은 다 엄청난 부채를. 근데 오늘 만난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조카를 도와줬더니 그 조카가 성공하고 나서 자기한테 매달 그 돈을 준대요. 그 뭐죠? 용돈을 주시고요. 한 번씩 큰 수입, 굉장히 큰 은혜를 줬나 봐요. 그 조카한테. 그랬더니 어떤 때는 한 번씩 2천만 원도 주고 자식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 은퇴하셨던데 그거는 이제 그 조카가 거의
자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 자산 어디 있습니까? 주변에?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자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습니다. 이게 자산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안 하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살다가 돌아보니 한국의 고령층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빈곤함을 겪게 되고요. 이게 다 2022년 자료고요. 공적 연금 엄청 좋아하시죠? 나는 뭐 연금 받으니까, 뭐 나는 또 보험에 뭐 많이 넣어놨으니까 하지만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는. 근데 저기 평균이 44%가 거의 25에서 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조금 더 높은 30%가 50에서 100만 원. 요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좀 빵빵하게 받으신다는 분, 한 150만 원, 200만 원 사이? 네, 그냥 풀칠만 하고 사시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산 결과가 이거라면 우리 정말 좀 생각을 바꿔봐야 되지 않겠나? 그 생각을 저는 하지 못했어요. 다만 그 당시에는 뭔가 남편은 열심히 살면서 자기의 어떤 기틀을 막 닦아가고 성장하고 있고 나는 소위 말해서 조금 비속어로 집구석에서 맨날 세수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늘어진 옷 입고 애들하고 닥달하고 막 이렇게 사니까 답답하고 나 이렇게 살아가지고 나이 들면 진짜 흉하게 늙겠다 이 생각도 그렇다고 당장 막 옷 꾸미고 갈 데도 없어. 그러니까 그 힘듦을 뭔가 다른 걸로 보상받고 싶은 내 돈을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굉장히 강했죠. 내 돈 100만 원을 가지고야 말 테야. 그래서 그 1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매달 절대로 이건 안 써. 남편 돈만 쓸 거야. 그리고 100만 원 1년 모으면 1200만 원, 10년 모으면 1억 2천. 1억 2천이 되는 순간에 큰 소리 빵빵 칠 거야. 막 이러면서 뭔지 그 한에 맺힌 사람처럼 남편이 뭐라고 저한테 하지도 않았는데 막 전처 그러면서 이 100만 원이 크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꿈, 작은 열망이 누군가로 하여금 절대로 못할 것 같은 그곳에 발을 내딛게 하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까지 참 재미있게 즐겁게 꾸준히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물가 상승이라는 거는 너무 무서운 거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게 되는 건데 이 집값이 많이 올랐다 막 이러시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물가가 오른 거예요. 제가 돌이켜 다른 그때의 어떤 금값, 뭐 그 당시에 음식 이런 거 생각해보면 집값이 그 정도 뭐 수출나게 과열된 구석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물가 오른 대로 집값도 오르는 거예요. 이 말인 즉슨 물가가 올랐단 말은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돈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처럼 매달 현금으로 돈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그런 봉급 생활자나 연금도 현금이거든요. 연금 생활자는 상당히 불리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데 부자들은 이 매달 받는 돈에 그닥 관심이 없어요. 얼마 버니 이게 아니라 너가 뭘 가졌니 이거죠. 근데 자산이나 실물 소유자는 굉장히 유리하죠. 내가 한 코로나 이전에 금을 좀 한 1kg 좀 사놨으면 혹은 어렵게라도 대출 받아가지고 어디 조그마한 건물이라도 저 어디 성수동 근처에 좀 하나 사놨으면 어떻게 상당히 괜찮았겠죠. 근데 같은 수입이라면 내가 월급이 그냥 한꺼번에 20% 30% 절대로 안 오르죠. 같은 수입이라면 이미 우리는 매우 가난해지고 있는 거죠. 물가가 계속 올라갈수록 내 돈은 계속 떨어지니까. 옛날에는 5천 원 주고 밥 먹었는데 이제는 10,000원 주고 먹어야 되니까 상대적으로 내 돈은 50%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는 왜 부자들이 막 그림 막 사고 있죠. 그죠? 그림을 걸려고 사는 게 아니라 창고에 재놓으려고 사는 거예요. 막 그림이 막 보지도 않아. 막 켜켜 막 세워놨어. 그리고 막 집 막 사고 있죠. 그리고 막 대출 막 90% 그것도 아무나 주지는 않지만 연예인들 보니까 90% 대출 받아가지고 사가지고 그거 갚다가 물가가 오르니까 건물값이 오르죠. 팔고 차익 남기고. 뭐 하실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보고 대출을 90% 주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보면 참 아메이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게 왜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라고 한 건 그분이 경제에 대해서 많은 경험과 연구를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지만 가난해지고 있는 중 너무 기분이 나쁘니까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몹시 나쁘네요. 자, 왜 가난해지나? 물가가 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인가요? 네, 잠시 광고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요? 너무 광고 많이 하죠. 내 자동차 네, 보험 광고주만 아니, 듣지 하나하나 말아요. 비교하자니 뭘 진짜 해도. 알아보려. 네. 아름다운 실험주의 해주실래? 액티엄.
네, 그러면 그냥 저 내용은 물가가 생각보다 엄청 올랐다 이 얘기예요. 옛날에는 김밥 천국이 정말 우리 수입이 없는 분에게 굉장히 천국 같은 곳이죠. 근데 김밥 천국이 한 2,500원 뭐 이렇게 하던 제 기억엔 1,000원짜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순간 1,000원 뭐 1,500원 이랬던 것 같은데 요즘 김밥 천국도 4,500원, 5,500원이죠. 그러면 거의 5배씩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달 받는 월급에 심취하면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월급 봉투 1,000개를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게 파이프라인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없으면 월급 봉투가 1,000개가 있어도 내가 엔잡러가 돼서 1,000개에서부터 월급 봉투가 들어와도 이 파이프라인 하나만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이프라인을 좀 구축해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 구출하는데 일반 자영업은 안 되고 우리가 독특한 창업을 우리가 제안해 봐요. 창업을 하려고 할 때 우리 다들 옛날에 뭐가 유행하면 후루룩 생기고 탕후루 유행하면 뭐 한 집 건너 한 집 탕후루인데 지금은 또 후루룩 없어지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핫하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걸 하시려면 자본을 창업 자본의 한 3배 정도를 딱 가지고 있죠. 다른 놈들이 싹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버티시면 돼요. 그 능력이 안 되시면 절대로 핫한 거는 하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원회사의 역사, 오너의 철학, 뭐 탕후루가 무슨 철학이 있겠습니까? 그냥 아주 반짝하는 아이템이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그 한 번 훅 쓸고 넘어갈 아이템은 굉장히 위험하죠. 스테디한 아이템. 그 뭐죠? 베이조스가 얘기했죠. 변하는 거에 관심 갖지 말고 변하지 않는 것에 한번 집중해봐라. 그러니까 우린 변하는 게 너무 두렵잖아.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막 변해야 될 것 같고 변하는 걸 쫓아가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게 쫓아가서 그 앞장설 능력이 안 된다면 세월이 20년, 30년 흘려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 곳에 집중하라. 그게 바로 저희 생필품이겠죠. 이 아이템. 오뎅, 뭐 전 국민이 하루에 한 개쯤은 오뎅을 안 먹으면은 전부 입에 가시가 돋죠. 이러면 이거는 스테디 아이템이 되는 거죠. 이런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진짜 수익성이 좋은지 그런 관점을 3개 정도 관점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역사가 한 70년 정도 된 회사 괜찮으신가요? 네, 역사가 굉장히 깊고 앞으로 100년을 준비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좀 권하는 아이템이라면 어떠세요? 회사라면? 조금 신뢰가 가시나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오바마 대통령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바마가 의회에서 I'm selling 아메이라고 했어요. 감히 아메이, 우린 아메이하면 막 슬쩍 놀라는데 아메이를 소개를 한답니다. 그 밑에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아메이도 안 해봤으면서 거기 보면 아메이는 매우 심플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공하신 분이나 이 지혜로우신 분은 안 해봐도 아시나 봐요. 심플하다. 그리고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미국이어도 가난한 사람을 부자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거는 각자가 다 해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거기에 가장 합당한 일이 어쩌면 아메이기 때문에 아메이를 대통령들이 권하고 각 나라의 아메이와 관련된 행사에 전직 미국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면 빌 클린턴도 그렇고 이분이 누구시더라? 네, 부시 대통령도 중국 아메이에서 연설을 하셨죠. 자, 그 정도로 아메이란 기업은 누구에게나 권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아메이 창업자는 그토록 하지 말라는 동업을 2대에 걸쳐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이 저 굉장히 아까 25센트 했지만 25센트로 25센트로 2년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둘이 자유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많은 자영업을 해보고 뉴트리라이트사의 판매원도 해보신 사실은 그냥 덜컥 뭐 선대로부터 받아가지고 내가 오너다 뭐 이러면서 지시하는 게 아니라 그 밑바닥부터 뭔가 해보신 분이에요. 그래서 판매원을 해봤잖아요. 해봐서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소비자 만들기 어렵고 뭔가 누군가에게 이 사업의 기여를 전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이게 너무 가치로우니까 해보라고 이제 권유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 25센트 티셔츠 라이드 티셔츠 있잖아. 그 앞에 25센트 딱 적혀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티셔츠 25센트 되게 싸네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작은 돈으로 관계를 맺어서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 이런 부자를 만들어냈다는 거 굉장히 운명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그 자녀까지 그리고 이제 3세대, 4세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알아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그냥 미국에서만 유명한 분이 아니라 전 세계에 그
미국을 대표하는 그 경제인의 대표 미국 상공회의소의 의장을 이분이 2번이나 역임을 했어요.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정말 키가 무지막지하게 크시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얼굴에 무력이 하나도 없어 보여. 관상 좀 아시나요? 관상에 세상에 이렇게 촉하신 분 같아. 무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덕디보스는 어쩜 그렇게 해맑으신지 정말 제가 본 가장 잘생긴 탈모인이신 것 같아요. 네, 어쩌면 절대로 머리가 없다고 안 느껴져요. 그냥 이마가 넓다 이렇게 느껴지는. 너무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멋진 2자녀는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에서 이 2분을 통해서 이 경제교육, 사람들에 대한 그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지금의 2세대 사업이 이어졌겠죠. 그래서 상공회의소가 뭐냐면 한국 정경련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대단하다고 난리인데, 미국의 300만 개 기업을 대표하는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면 우리 다 가고 싶어 하고 거기에서 만약에 내가 사업을 읽어서 300만 개 들어갔다? 난리도 아니겠죠. 대표하는 그 대표가 우리 스티브 벤 엔델이라는 거. 이걸 2번이나 하셨다는 거. 미국 역사상 처음이고요. 아버지 제이 벤 엔델과 아드님 스티브 엔델이 같이 했다. 이것도 처음이에요.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래서 일단 회사의 오너 리스크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보면 선대부터 지금까지 오너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이 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믿으셔도 되고요. 회사의 철학은 특별합니다. 그래서 인간 지향적인 디자인, 뭐 제품 개발, 마케팅,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상을 주는데 뭐 여기 보면 스티브 잡스가 2012년에 받았네, 뭐 앨런 머스크가 엄청 나대시잖아요. 그분 2014년에 받았네 막 하는데 우리의 제이 벤 엔델과 리치는 93년도에 각각 다 받으셨어요. 그냥 회사 하나면 아미 대표 1명 이렇게 줬어도 되는데 이 2분이 너무나 독특한 각자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이 철학으로 뭉쳐져가지고 이 2분이 동시에 같이 수상을 하셨어요. 93년도에. 93년도에 아메 아셨어요? 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나라 사람은 에디슨 마케팅상이 뭔지도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 그리고 요즘 뭐 ESG 얘기하지만 글로벌 아메이는 처음부터 LOC를 만드는 그 순간부터 ESG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보면 아미 본사에 가면 소비자가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창업자가 있고 깔려 있고 위로 직원이 있고 ABA가 있고 맨 위에 소비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배 구조 이게 내가 위에서 막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다 받드는 구조.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 갔는데 부장님이 날 막 받들어. 너무 화평한 회사겠죠. 근데 다 요즘은 부장님 안 그러실 수도 있어요. 요즘 근데 제일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 대리래매요. 대리, 그 다음에 과장, 부장 이렇게 간다며요. 그래서 이 지배 구조가 일단 다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 가치 창출, 정말 지역 사회를 위한, 그다음에 협력사와 동반 상생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권 보호, 건강, 또 주변에 돕는 손길 이런 것들 우리는 뭐 알게 하지 않잖아.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너무 왼손이 모르게 하는 바람에 또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게 선행이 이어지고 있고 또 환경에 관한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번에 정수기가 왜 바뀌었게요? 지금도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지금 너무 멀쩡한데 이거 바꿔야 돼요. 막 이랬더니 그것도 충분히 지금 쓸 수가 있대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새로운 게 들어갔기 때문에 기존 모델은 새롭게 NSF로부터 검사를 안 받는 거예요. 이때까지 받은 기록만 있지 새롭게 지금부터는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2024년부터 없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 한다. 근데 그 이전까지 했던 데이터에 근거하면 미세 플라스틱 다 잡고요. 뭐 다 하고 지금 먹는 물에는 전혀 손색이 없어요. 근데 한 번 나지면 20년 됐잖아요. 근데 이 제품을 가지고 새로 나온 이 스프링을 가지고 앞으로 또 20년, 30년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모르는 더 앞으로 더 나올 것들을 더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제 쓰고 있는 그 이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남주류가 나왔다. 이런 뭐 약물이 나왔다 이러면 이것도 받았어요. 이거 탁 나오잖아요. 그때 그거를 막 집어넣어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처음 만들 때부터 다 그거를 걸르도록 만들어 놨는데 그 이슈가 나오면은 그때 우리가 받은 인증서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쓰시는 거 이제 소비자 중에 1년 전에 사신 분들 괜히 죄책감 막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 1년 전에 샀는데 갑자기 정수기가 바뀐데 전혀 안 가지셔도 돼요. 지금 쓰신 정수기로 20년 쓰셔도 전혀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현존하는 한국에 있는 정수기 아무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가는 사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이 무서운 환경 있잖아요.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도대체. 뭐 어제 하루 종일 에어컨을 돈이 없어도 에어컨을 켜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중산층 계속 가난하죠. 지금 날씨까지 더워가지고 정말 전기세 폭탄 맞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959년부터 이 ESG 구조를 가지고 출발한 회사입니다. 믿으셔도 되겠어요? 어떻게 좀 믿음직한가요? 네. 어떻게 좀 할만하신가요? 이 사업? 네. 네. 이런 회사고요. 그래서 60년간 이온 기업 철학 바탕으로 현존하는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고 한 번도 순위가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1등 왜 1등 그 외인 거죠. 그냥 그 외 자기들끼리 막 엎치락 뒤치락 하고 막 자기가 1등이라고 막 하는 회사도 있어요. 네. 우리가 1등이다 하는데 어느 순간 사라지고 그래서 세계 1위, 전 세계 이런 지금 지표들 있잖아요. 이게 바뀌지 않고 계속 그 지표들을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국아메이가 1990 몇 년도가 1988년도에 들어와서 91년도에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조 2천억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지점수 그 아메이가 전체 14개의 매장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매장이에요. 오늘 지금 회원을 가입하셨다면 여러분의 지점이 전국에 14개 갖고 계시는 거예요. 든든하지 않으십니까? 네, 막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회사 기업 오너 좋고 다 좋아. 회사 너무 든든해. 나보다 나. 그러면 아이템이 근데 탕후루야. 이러면 힘드시겠죠. 그거는 나도 먹기 싫어. 막 이러면 힘드신 거예요. 권하지를 못해요. 근데 이 아이템이 뭐냐면 뉴트리션 웰리스. 정말 요즘에 가장 적합한 아이템 아니에요? 건강, 20대부터 건강에 고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80대도 성형수술을 고민하는 시대예요. 인스타 보니까 막 외국 사람이 축 늘어진 사람이 비포 나고 애프터 갑자기 쫙 올라가서 갑자기 30대가 됐어요. 그거 한번 보면 놀래서 계속 그게 떠요. 저한테 그런 거만 계속 뜨는 거예요.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올려야 되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온라인에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보시잖아요. 보면 이거 사야 되나? 나도 이런 거 해야 되나? 나도 여행 가야 되나? 아무도 나한테 만나지도 않아요. 나 혼자 휴대폰과 대화하면서 상대적 빈곤감을 막 느껴요. 그런 것처럼 그만큼 다 이 뷰티, 웰리스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움의 욕구는 굉장히 요즘 커져 있기 때문에 뉴트리션, 웰리스 어떠세요? 너무 괜찮죠. 우리 남성분들 요즘 한국의 남성분이 정말 인기 캡이잖아요. 외국에 가면 한국 남자 엄청 인기 있대요. 그리고 요즘 올림픽 이후에 펜싱 선수, 각종 선수들 때문에 한국 남자 왜 이렇게 멋있냐, 막 이러면서, 또 좀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아티스트로 가꾸시면은 정말 전 세계 넘버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친환경 말씀드렸고 1인 사업가. 근데 누구한테 얽매이지 않는 거죠. 그냥 나 혼자 그냥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 누구 간섭도 안 받고. 근데 힘들 때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아메이도 도와줘. 그 스폰서도 도와줘. 형제 라인도 도와줘. 너무 좋죠. 나 혼자 열심히 하다가 좀 힘들어. 그럼 누가 막 도와줘요. 그러니까 좀 이런 우리 정서에 잘 맞는 한국 사람은 그냥 남이 자꾸 뭐라 그러면 싫잖아. 근데 필요할 때 딱딱 도와주는 그 디지털 기반 온라인 구매 플랫폼에 이렇게 스펙 필요 없습니다. 저한테 너무 감사하죠. 그냥 학사 졸업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살림만 했는데 스펙 묻지 않아요. 세계적으로 리더들 중에는 고등학교 졸업하시는 분 많고요. 덱서 예건은 중학교 중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스펙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우리 아이들의 스펙에 초집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니까 그렇겠지만 이 변화하는 세상에 맞춤 아이템이라는 거 조금 느껴지시나요? 이거 보니까 다 무슨 소용이냐. 물론 그 과정을 거쳐가겠지만 결론은 우리가 늙어서 죽을 때까지 뭔가 원하는 것들이 이 안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아이템을 살짝 한번 지켜볼게요.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거 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시작해서 영양, 뷰티, 공기, 물 다 들어가는 거. 25센트 라이드, 퀸. 우리 집에 필요 없는 물건이 단 하나도 없죠. 이거를 일부러 장식품으로 사야 될 물건들이 아니죠. 다 필요해서 사시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이고요. 회원가입만 하면 이걸 다
유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이 뉴트리에 대해서 잠깐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라고, 베스트 오브 네이처는 여러분의 시어머니, 시아버님께서, 친정 부모님께서 이거는 농약 안 주고 키웠다 이러면서 이게 신문지에 싸서 이제 집에 갈 때 주시는 거. 요거는 이제 베스트 오브 네이처인데요. 이제 믿을 수 없죠. 여기에 사이언스가 들어가야 정말 유기농으로 친환경으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농장에 가보면 진짜 종자끼리 배틀해가지고 제일 종자만 계속 남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수확으로까지 오고요. 또 제품 만드는 것도 정말 너무너무 철저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걸 거의 9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오메가3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염증성 체질이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오메가3가 필요하고 이 20, 30대들의 혈관 질환들이 엄청 많대요. 왜냐하면 젊으니까 오메가3는 나이든 이렇게 막 쥐나 나고 막 또 뭐지 뭐 고혈압 이런 거 있으신 분만 먹는 줄 아는데 요즘 같은 식습관에는 젊은 층이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메가3는 지질 계열의 영양소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들은 수용성이니까 어쨌든 먹고 빠져나가요. 합성이어도 간에서 해독해가지고 또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먹고 빠져나가니까 그나마 조금 안심할 수 있는데 이 지질 계열 영양소는 축적률이 조금 더 높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뭐 어디 치킨집에서 막 한 100마리 튀겨낸 기름을 갖고 와가지고 조그마한 잔에 부어주면서 먹어봐 오메가3야 이렇게 하면 드시겠어요? 기절하시겠죠?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어떤 마트에서 보면 천정에 뭐 3만 원이야 하고 막 사갖고 가고 뭐 이거 호주에서 왔대 이러고 사갖고 가고 누가 먹다 아우 이거 나 안 먹겠어 너 먹어 하면 또 받아서 먹고 막 이러시는 절대로 지질 계열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낫다. 먹으려면 제대로 선택해야 되는 그 제대로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품질 확인 원료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품질의 엄격한 게 평가하는 국제조직 멤버에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집요하다고 하는데 이 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알았는데 제가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각 제품 출고 전 200번 이상 품질을 확인합니다. 네, 우리가 집에서 우리 그 사랑하는 애를 밥 먹이는데 200번 확인 안 하죠. 그냥 후루룩 씻어가지고 그죠? 후루룩 씻어서 그냥 먹이잖아요. 200번 확인하고요. 매달 2만 5천 번의 제품 시험을 한다. 미친 거 아니에요? 2만 5천 번 어디서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매년 일십, 백, 천만, 십만, 50만 회의 제품 안정성 품질 관리를 매년 한다는 거죠. 오메가3는 그만큼 산화가 되면은 독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메가3가, 세몬 오메가가 지금 바뀐 게, 그죠? 바뀌었죠. 네, 이름이 갑자기 네, 마린 오메가로 바뀌었죠. 이제 더 이상 연어가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매번 그 테스트를 해가지고 조금만 의심이 되면은 그 다른 원료를 비상으로 준비를 했다가 아 이게 아니다 하면 싹 갈아채웠을 때 대체될 만한 다른 제품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연구가 10년, 20년 전부터 진행되고 오늘 그 물건이 나와서 몇 달 전에 해가지고 훅 나온 게 아니라 이 마린 오메가 나오기 전까지 이미 10년 이상 이전부터 바다 생태계 다 조사하고 이제 자연이 훼손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의 제품 오메가를 부모님께 선물해야지 어디 코 땡땡에서 막 1,000알이나 들었는데 5만 원이네? 할인까지 한다 이러면서 사갖고 가시면 네. 10,000번 튀긴 기름을 먹이는 거랑 똑같대요. 그래서 이 진공 상태가 아니면 산화돼요. 공기가 닿는 순간 산화예요. 무조건 산화예요. 그러니까 요런 저도 모르는 요런 공법을 한답니다. 이 숫자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바다 생물이 오염이 돼서 우리 임산부에게 절대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중에 하나도 바다의 조류, 뭐 해산물, 뭐 각종 어패류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금속, 환경 호르몬 뭐 이런 것 중에 국내 기준이 0.5, 수은이 0.5 들어가면 국내 기준에는 통과. 근데 국제는 0.1이에요. 5배 더, 5배인가요? 더 높겠죠. 근데 아메이는 국제 기준에 연연하지 않아요. 자사 기준이 있어요. 자사 0.005 도대체 몇 배가 더 훌륭한지 모르겠지만 엄청난 갭이 있죠. 그래서 이게 바로 0.03과 0.0024 공기청정기 그거 숫자 차이가 뭐 그 정도인데 뭐 어느 정도일까 생각했을 때 보니까 쌀 반알과 이만한 뭐 지름 뭐죠? 뭐 1m 아니죠. 2m
공 사이즈의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에 약해 잘 모르는데 이 기준을 보면 한국 국내 기준은 환경 호르몬에 대한 기준 하나도 없어요. 국제 기준에서도 없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산하 측정은 굉장히 또 차이가 많죠. 이런 식으로 기준 자체가 항상 아메이나 뉴틸라이트나 아티스트리는 자사 기준이 있다는 거. 정수기나 청정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세계 최고의 제품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오메가3를 한번 거품을 물어왔습니다. 그래서 저거 이제 가면 집집마다 뭔가 다 있잖아요. 근데 막 이것도 뭐 바꿔야 돼, 저것도 바꿔야 돼 하면 저도 말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쭉 보고, 그래, 일단 이거는 뭐 배출되니까 아직 넌 튼튼하니까 간 좀 튼튼하지? 그러면 이건 우선 그렇게 가는데 오메가3만큼은 양보 못 한다 그래요. 오메가3만큼은 바꿔야 돼. 이거 먹지 마. 그냥 버려. 왜냐하면 하고 이제 비유를 하면 좀 찝찝해 하면서도 그래도 드시는 아주 통을 드시는 뭐 요거 다 먹고 하시겠대요. 그래서 알겠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아까 말한 전국 매장 14개가 이렇게 멋지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중에 매장 하나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도 뭐 수십억 있어야 되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어깨에 힘을 딱 주시면 됩니다. 자, 어차피 이제 유통은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뭐 동네 구멍가게도 있고 뭐 도매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도 아직 존재하고 있지만 지금도 뭐 온라인 굉장히 성행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직접 판매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판매한다는 거는 나를 보고 직접 판매, 물론 우리 직접 판매하고 싶어요. 내가 직접 판매한다는 그 개념에서 직접 판매가 아니라 이 모든 기준은 회사에서 나한테 직접 판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직접 판매 그 방식, 막 이런 직접 판매 방식 할 때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나보고 직접 팔으라는 거잖아.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너무 놀라지 않으셨어요? 근데 회사가 나한테 직접 판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기쁜 소식인 거예요. 샤넬이 나한테 직접 팔겠대. 크리스찬 디올이 막 400만 원짜리 가방을 나한테 직접 8만 원에 주겠대. 너무 기쁘시죠? 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느 회사나 나한테 직접 팔겠다는 거는 아주 그냥 기름을 써가면서 가서 받아오셔야 됩니다. 한국 아메이, 글로벌 아메가 직접 저희한테 물건을 주고 그 중간에 남는 유통 마진을 나보고 알아서 가져가라는 너무 감사한 유통 경로고 이제 이게 조금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 가능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플루언서 뭐 온라인에서 내가 막 직접 사잖아요. 되게 싸게 사는 줄 아는데 안 그런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거기 대체적으로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저는 너무 깐깐합니다. 아무 제품이나 쓰지 않아요. 그리고 또 왜 꼭 앞에 에르메스를 붙여요? 주방 세제계의 에르메스, 뭐, 또 뭐예요? 샴푸계의 에르메스. 저처럼 까다로운 사람은 제가 쓰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친구들이 자기도 좀 달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픈했습니다. 공구는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 막 넣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똑같은지. 이게 이제 요즘의 정서인데 우리는 어때요? 휴대폰 안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당하잖아요.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에르메스 가방 못 사도 뭐 주방계 에르메스 하나 좀 써봐야 되지 않겠나? 이러고 나도 모르게 또 비싸지도 않아. 한 4,500원 해서 4,500원 사는 거지. 나 택배비 드네? 그러면 몇 개 더 사서 이제 여기도 나눠줘, 여기도 나눠주고. 이게 이제 우리가 밤에 누워서 많이들 소비하시는 활동들이에요. 자, 우리 제발 현혹되지 맙시다. 우리가 정말 깐깐하게 지혜롭게 소비하시고 여러분도 자산을 쌓을 기회를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노력을 해요. 노력 안 하고 사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시죠. 근데 그 노력이 공정하게 분배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화가 많은 민족이 됐잖아. 보면 다 뭐 화 하나쯤 여기에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메이의 수입 구조 방식은 후원 수당 비율이 저렇게 달라요. 3에서 21%까지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주겠다. 이거 되게 원했죠. 근데 이제 원했던 사람은 이걸 너무 정당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원하지 않는 사람은 나 노력 안 하고 21% 받고 싶은데 3%부터 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살짝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스폰서나 AB가 모여가지고 각자 필요한 거를 각자 갖다 썼는데 노력은 다 다른 거죠. AB는 그냥 제품만 썼고 나는 A와 B에게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이게 좋다라고 전달을 했고 스폰서는 나한테 사랑을 한번 전달했죠. 그래서 각자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다른 거. 이건 실은 열심히 살고 노력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원하는 아주 합당한 합리적인 수입 분배 방식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아메가 초창기에 들어왔을 때는 아메 사업을 블루칼라가 정말 그거 이제 그 잔재가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어. 돈을 더 벌어야 돼. 그러니까 막
그 뭐죠? 그거 하듯이 세제, 그때는 뭐 이렇게 온라인이 없으니까 세제 들고 막 세제 에롯이 10개 들면 막 얼마예요? 1kg가? 아니죠. 10kg죠. 그런 거 들고 막 배달하고 막 이러셨잖아요. 그게 되게 힘들어 보였는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학습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공부하고 로버트 기요사키 책으로 또 다른 자산 수익을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똑똑한 분들이 이 윤리적인 보너스 분배 방식을 알고 나의 노력을 여기다가 기꺼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수입의 역전에 대해 통쾌한 역사를 쓰신 분들이 한국암의 부지기수로 많죠. 여기 계신 여러분의 스폰서도 그런 분이실 거예요. 그리고 A와 B는 난 못 팔아. 나는 사람 없어 해도 어디 물건 쓰고 6천 원 주는 데가 세상 천지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써도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딱 들으면 회사 좋아. 아이템도 너무 좋아. 수입 분배 방식 너무 공정해. 그럼 도대체 이제 좀 이해하신 분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부터 하라는 거야? 막 이래요. 뭘 하라는 거냐면 조급해, 갑자기. 갑자기 막 하고 싶어가지고.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는 노하우는 그냥 굉장히 심플해요. 그냥 제품 바꿔 쓰라고 하면 나한테 파는 거라고 오해를 되게 많이 하세요. 너부터 이제 제품 20만 원 정도 써보고 막 이러면 나보고 20만 원치 사라고 생각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하면서 처음에 1억, 2억, 3억 투자하셨나요? 하나도 투자 안 했잖아요. 어떤 일을 해도 우리가 그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을 쓰셨어요? 지금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어디든 들어가기 위해서 그 긴 세월 동안 공부하셨죠. 그다음에 학원 다니셨죠. 그죠? 뭐 학습지 하셨죠. 하여튼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해서 그 회사에 들어갔죠. 그리고 자영업 하시면 못해도 1억, 3억, 5억, 10억쯤 투자하시잖아요. 다 투자하시고 손익분기점이 언제 다다를지 모르는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시잖아요. 근데 아메사업 딱 시작할 때 우리가 돈을 안 내요. 어떠한 것도 처음에 투자되는 금액이 없어요. 특히 한국은 가입비조차 없어요. 그래서 뭘 하냐면 이 아이템에 대한 경험이 나의 자산이 되는 거거든요. 경험을 쌓기 위해서는 안 써보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써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0만 원 쓰시면 보통 마트는 300포인트 주는데 우리는 30만 원 쓰면 한 10,000원 정도 돌려받아요. 일단 여기서부터 몇 배인가요? 한 900배인가요? 300에 10,000원 하면 900배?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내가 마트만 바꿨어도 나한테 이익은 마트보다는 여기 훨씬 이로운 그 소비 행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그 로버트 기요사키의 현금 흐름 사보면 우리 남편은 샐러리맨이니까 우리가 일로 넘어갈 기회는 없구나. 엄청난 부자가 되기는 힘들겠구나. 그렇다면 나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돌아가나 생각해 보니까 자산이 없네.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안해낸 게 남편의 수입을 끌어다가 생필품을 쓰는 걸 지출하시겠죠. 생활비로 카드 막 쓰시잖아요. 남편의 수입으로 생활 필수품을 쓰면서 거기서 나오는 수입이 내 개인 통장으로 들어와서 나의 자산으로 쌓는 거예요. 이 현금 흐름이 처음에 이제 한 9,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9,000원. 그래서 그때 야심차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년에 1억 2천을 모으겠다라는 그의 출발점이 9,030원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통장이 돈이 아직 단돈 100만 원도 안 들어왔는데 엄청 뿌듯한 거예요. 여기 앞으로 1억 2천이 모일 거다 이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현금 흐름을 우리 주부님들, 그다음에 직장인들, 2030 세대들이 나의 자산 통장을 하나 만들어서 소비자들도 그렇게 해요. 절대로 열지 마. 3년 될 때까지. 막 이러면요. 잊어버리고 있다 열어보면 그 안에 돈이 누구는 80만 원, 누구는 100만 원, 어떤 그 파트너는 그걸 한 2차례 한 이후에 3년 하고 열어봤더니 870만 원이 들어와 있고 3년을 지났는데 웬일이야. 그러고 싹 뽑아가지고 이제 아이한테 CJ 주식을 사서 다 묻어놨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텅텅 빈 후에 3년 지났는데 1,118만 원인가 들어왔대요. 근데 자기가 엄청 뭘 더 상관없었거든요. 그때 이제 매달 증가, 평생 상속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872, 1,100 얼마면 300 얼마가 늘어난 거잖아요. 지난 3년 동안. 이게 증가라는 것인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하게 된 소비자도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도 저는 가입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통장을 따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고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 소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사는 기가 막힌 마트 바꿔쓰기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물을 먹어보면 정수 이거 꼭 사야 돼. 이 생각 하시죠?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치약 썼더니 너무 좋아. 이 경험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그토록 누구에게
하기 힘든 게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내가 겪은 경험에 대한 나눔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메 제품 쓸 게 되게 없다고 얘기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카탈로그를 한 5번 넘겼는데도 없어가지고 처음에 우리 스폰서님이 와서 제품 바꿔 쓰라고 했는데 저희 남편이 LG 계열을 다녔기 때문에 매년 뭔가 이렇게 하나로 왔었거든요. 넘기고 또 넘기고 정말 20만 원 쓰는데 정말 사생 결단을 하고 제가 썼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 쭉 보면 혼자 사는 남자분이어도 여기서 쓸 게 꽤 많죠. 네, 이게 바로 우리가 늘 부지불식간에 나도 모르게 계속 나가는 돈이에요. 그걸 인지를 못한 우리는 소비만 하는 삶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찾아봐요. 뭐 살까? 막 이렇게 뭐 살까? 이거를 아메 마트에서 한번 둘러보자. 자,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 소비 사이클을 굴러갑니다. 네, 너무 빨리 넘겼네요. 가야 되는데. 갔다가 벌써 왔어요. 이게 바로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 아침에 물 먹으러 딱 간 거예요. 그것도 자고 또 일어나면 또 이빨 닦고 뭐 하고 죽었다 깨어나도 계속 반복하는 이게 우리 생필품이고요. 뭐 난리가 나면 러시아 애들 지금 전쟁이 나서 난리가 나도 저거는 쓰고 있을 거란 거죠. 평생 소비. 이 평생 소비가 과연 얼마인가? 이 평생 소비에서 우리가 기름 한 방울 뜯어내듯이 우리가 올라오는 9,030원, 10,000원, 20,000원에 한번 집중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존 구매처 어디 물은 홈플러스가 싸. 그다음에 뭐 요 샴푸 보니까 롯데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 한대 막 이러고 샴푸 이마트에 새로 나왔는데 그거 이번에 가면은 특가로 판대. 나 쿠폰 있어. 막 이러고 뭐 이마트 저마트 다니면서 막 열심히 사시면서 나 정말 너무 열심히 살고 있어. 주부들은 나 너무 아껴 여보. 나 이렇게 열심히 알뜰하게 살고 있어. 막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거 백날 아껴가지고 집 사고 차 사고 아이 유학 보냈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소탐 대실 하지 말고 방향을 잘 잡으면 이런 데 연연하지 않아. 우리 모든 쿠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백화점에서 뭐 상품을 준 다음에 막 더 사시잖아. 그쵸? 얼마 사면 이거 준다 이러면 뭐 사지? 막 이러고 가가지고 지하 마트 가서라도 뭘 채우시잖아요. 근데 아메에서 19만 포인트야. 그래도 10,000원 뭐 하면 나보고 그래서 더 사라는 거야? 뭐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 정말 어문 데서 돈 쓰고 정말 여기 와가지고는 혜택을 못 누리시는 거죠. 그 기존 구매처에서 싹 버리시고요. 아메랑 바꿔봐. 없는 건 할 수 없지만 여기서 브랜드 체인지. 물 먹었더니 물 너무 좋네? 우리 엄마도 바꿔야겠네? 이빨을 닦았더니 통치가 없어졌네? 샤워했더니 피부가 너무 부들부들해졌어. 막 머리 안 빠져. 막 그리고 가렵던 게 없어졌어. 그리고 막 화장 너무 예쁘게 돼. 그 다음에 밥 먹어. 밥 그거 김밥 천국 백날 먹으면 뭐해? 바디키 먹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를 딱 보냈더니 나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았는데 약간 그것만 바꿨는데 통장에 돈이 10,000원이 들어왔어요. 그게 과연 내가 돈을 쓴 건가요? 번 건가요? 처음에 되게 헷갈려요. 왜냐하면 치약 산다고 정수기 산다고 바디기 산다고 돈 썼잖아요. 근데 썼는데 10,000원이 들어왔어요. 이게 사실 번 건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저희 남편이랑 저랑 되게 많았어요. 저희 남편이 금융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나오는데 막 한국가메 계속 막 카드 대금 이만큼 나왔는데 얼마 들어와서 9,030원 막 이렇게 되면 그게 무슨 돈을 번 거냐? 괜히 아메 한다고 돈 더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착각을 빨리 버리지 않으면 아멘이 영원히 미궁에 빠져요. 우리가 돈을 투자하고 사업을 시작했나요? 지금 지하를 파면서 큰 빌딩을 올리려고 한 지하를 파야 되는데 지하 안 파고 1등부터 바로 이제 1층부터 올리려고 하는 거야. 기껏 올려봤자 2층 이상 못 올라가는 거죠. 2층 이상. 딱 2층 주택 사면 끝나요. 우리는 10층, 50층짜리 빌딩 채우려면 지하를 얼마나 파야 돼요? 그 지하 파는 게 이 제품 바꾼 나의 경험 자산을 키우는 거고 그게 나한테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날 뭐 그 인테리어를 저기 가게에다가 그죠? 뭐 투자해봤자 철거비가 또 들더만요. 철거비 3,000만 원 막 이렇게 들죠. 근데 이 소비하는 돈은 나의 인테리어, 아웃테리어를 바꾸는 거죠. 내장기관 한번 싹 청소하고 겉모닝을 한번 싹 청소하고 막 푸석푸석한 머리도 그냥 매끈하게 만드시고 그냥 피부 트러블 있었는데 깨끗하게 바꾸고 이게 윤기 나는 인테리어, 아웃테리어를 딱 바꾸면 사람들이 너 이렇게 좋아졌니? 너 뭐 먹었어? 뭐 마사지 했어? 막 이러면 이번에 사장품 좀 바꿨을 뿐인데 막 이렇게 된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광고가 되는 거죠. 안 쓰겠다는 사람은 여드름 막 나가지고 화장품을 바꿔봐 막 이러고 머리가 막 푸석푸석한데 우리 샴푸가 너무 좋아. 이거 누구도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체인지가 정말 평생 수입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되고요. 우리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나한테 투자하고 있는 시간이란 걸 이해하시면 이런 그림들을 한번 집에다가 그려보시는 거죠.
싹 바꾸면서 생활이 윤택해집니다. 구정 광고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딤체라는 게 유명해진 거는 유명한 계모임 아줌마들한테 딤체를 하나씩 써보고 광고하라는 게 퍼져가지고 지금의 모든 그 김치 냉장고는 딤체로 명명이 됐죠. 그만큼 요즘 더 심하죠. 개인 SNS 뭐 정보 공유 방식이 너무 발달됐으니까 이 구전으로 우리는 수입을 버는 자산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다른 모든 마켓은 네이버나 쿠팡은 회사에서 모든 걸 컨트롤해요. 다 1대1로. 내가 백날 여러 명, 100명 끌고 가도 다 네이버 쿠팡 좋은 일 하는 거죠. 아메이는 내가 잘 알아듣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순간 이건 모두 내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산 구축하는 거에 중에 내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 하고 싶은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막 많이 찾아보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소비자 한 30명 만들어가지고 BF, BB에 한번 도전을 하는 거죠. 작지만 차근차근 자산 수입의 기초를 마련하는 거예요. 3명의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꾸준히 제품 공유하고 경험을 나누시다 보면 BF, BB에서 한 10만 원도 받고 20만 원도 받고 30만 원도 받고 이제 수입이 늘어나시겠죠. 그리고 이런 소비자를 좀 구체적으로 모으셔가지고 A와 B와 C 그룹을 프랜차이즈 운영하듯이 도와주고 이 본점, 여기 이런 게 이제 본점 같은 데죠. 여러분의 스폰서가 본점이잖아요. 본점을 통해서 많은 노하우를 공유하시면서 이분들을 키워나가시는 거죠. 그러다 보면 저에게 수입이 점점 증가가 돼요. 내가 3%할 때 쓰던 거랑 뭐 갑자기 15%할 때 쓰던 게 엄청 다르진 않아요. 근데 반복 구매인데 쓰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토록 이제 원하는 SP 될 때가 가장 감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PT 갈 때는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SP라는 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처럼 어렵게 느껴졌기 때문에 이 SP. 근데 제가 있을 때 SP 때랑 지금의 SP의 수입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이제 우리가 과거에 세미나에서 저희 남편이 아메이의 비전을 본 가장 큰 계기는 물가 상승을 보상해주는 수입이라는 거. 저는 못 알아들었지만 물가는 아까 지속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수입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미 가난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메이 수입은 물가 상승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옛날에 한 90만 원, 100만 원으로 꾸려 나갈 수 있는 어떤 삶이라면 한 10년이 지나서 이 90만 원 안 되는 거예요. 93, 3배가 올랐잖아요. 지금 270만 원. 3배는 돼야 현재 물가에 상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사 다녔는데 입사할 때하고 지금하고 물가 갑자기 월급 3배 올랐나요? 절대로 오르지 않죠. 물가 상승을 보상 안 해주기 때문에 이 남편의 월급이 더 올랐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빡빡해지는 거냐. 나는 우리 남편이 부장 되면 좀 더 여유 있겠지. 남편이 1억 벌면 우리 퍼스트 클래스 탈 수 있는 거야. 뭐 이랬지만 언감생심 택도 없는 상상이잖아요. 그게 바로 물가 상승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가와 관련된 자산 수입에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한 번 나오면 이벤트지만 매월 증가 평생 상속. 제가 SP 된 이래로 지금 10여 년이 넘었는데 한 번도 돈이 안 들어온 적이 없어요. 제가 한 석 달 미팅에 못 나갔을 때도 한 번도 돈이 안 나온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 수입을 똑같은 일을 12달 반복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연간 한 6천만 원의 수입. 저희 파트너가 진짜 한 6천 몇백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세후로. 그러면은 사회에 나가면 한 연봉 한 9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부장급 이상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사람 3명을 만들면 연간 1억 3천, 한국암의 평균입니다. 자, 이것의 혜택은 본인 소비에 대한 기회를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소비하고 소비를 복제시키고 이거의 타당성을 공유하면서 그도 이걸 이해하면은 당연히 이 마켓에서 쓰겠죠. 몰라서 못 쓰는 거지 아는데 안 쓰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이 반복된다면 연금 수입인 거예요. 그렇게 막 회사에서 돈 떼가잖아, 연금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주는 거는 뭐 한 5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금 수입을 만들 최고의 기회인데 대단한 건 뭐냐면 연금은 몇 세 돼야지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20을로도 안 주겠다 그런 데도 있고 그래서 나이 드는 게 너무 싫은데 연금할 때도 나이가 들어야 돼. 막 이런 그 아이러니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연금 크기와 수령식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40세부터 매달 300만 원 연금을 만들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30대시라면 그러면 40이 되는 해에 내가 매달 300을 들어오게 하려면 최소한 사파이어 정도가 되면 되겠네. 사파이어 에메랄드 사이. 그러면
아니네. 매달 300만 연금 이거 연말 보너스 빼고예요. 300씩 해봤자 3,6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매달 난 500만 원을 만들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에메랄드.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지? 무슨 핀 가야 되지? 이게 역으로 생각해서 좋아. 그럼 내가 40살에 연금 매달 500만 원씩 수령은 40이다. 이렇게 딱 정하면 불입하는 게 뭘로 불입을 해요? 여기 미팅 와서 배우고 미팅 참석하고 소비자 만나고 약속 뻥끗 나고 거절받고 이 불입을 하시면서 그 수령 시기를 내가 맞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혜택이 엄청나게 좋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매달 우리 30만 원씩 저도 적금 넣어봤거든요. 3년 넣으면 그 30만 원 넣을 때 되게 큰 것 같은데 받으면 1,080만 원 여기서 또 세금 막 떼요. 그래서 1,080만 원이 엄청 큰 돈이 아니더라고요. 받아보니까. 근데 이 매달 30만 원씩 쓰면 한 우리가 3% 정도 조금 안 되겠지만 30만 원씩 내가 3년 동안 무조건 아메이 제품에서 내가 매달 30만 원씩 쓰겠다라고 결정을 내가 딱 3년만 무조건 써보고 그때 별로면 더 이상 안 하겠어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3년 동안 계속 써요. 그리고 써본 것 중에 좋은 거, 감동을, 그다음에 기회를 공유하는데 3년 후에 1,080만 원만 나오겠어요. 제가 SP를 그래 여기 와서 배우다 보면 10년에는 하겠지 이 생각을 했어요. 너무 세상 같아가지고 1,000만 점을 어떻게 모읍니까 도대체 나나 겨우 쓰는데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했는데 제가 SP를 시작한 지 7개월 차에 했거든요. 그러면 3년 딱 생각하면 어떻게 저게 안 되겠어요. 1,080만 원만 나오겠어요. 그죠? SP 해서 3년째 그 해에 PT가 되면은 연봉 한 3,600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관점의 변화라고 그냥 30만씩 막 허리띠 뿔끈 쫄라매가지고 막 허리가 똑 끊어지게 하지 마시고 30만 원을 투자하는 거죠. 투자. 나의 자산을 키우는데 투자를 하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하다 보면 건강에 대한 기회비용도 안 써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을 내가 줄여가면서 나의 자산을 만드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과감히 매달 30만 원씩 팍팍 내 인생에 내 몸에 내 자식에게 내 남편에게 우리 집안 환경에 투자하시라고 저는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싫은 거는 그냥 슬그머니 반품하시고요. 좋았던 거 그걸 그냥 너무 좋다고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기회를 공유하시고 감동을 전달하시면 저는 3년 안에 못 돼도 에메랄드, 잘 되면 다이아몬드도 전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김학천 사장님, 또 뭐 이호연 김연아 사장님, 여기 계신 또 박정훈 사장님 전부 다 정말 그 안에 엄청난 결과들을 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분들께서 그 모든 노하우를 알고 계시니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는 그 자산을 만드는데 우리가 빠질 수 없는 불입금이 바로 미팅입니다. 돈도 안 넣고 3년 지나고 왜 돈 안 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어떤 만기 금액을 받으려면 돈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는 미팅으로 시간 투자로 집어넣으시면 돼요. 이 미팅 안에 계시면 다 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팅 안에서 이런 분들과 함께 시작하시면 되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다 도움을 주는 우리의 시스템이 있어요. 이걸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33년 한국암에 있습니다. 많은 리더들 계시고요. 여기 뒤에 계신 쟁쟁한 리더분들이 33년 한국암의 역사시고요. 그 다음에 42년 또 대만 아메의 또 역사가 계시죠. 전 세계 탑 넘버 7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시죠? 그 다음에 65년 미국 아메이 덱서 예거 이제 패밀리로 넘어갔죠. 두 분이 돌아가시고 정말 진정 그 상속이라는 그 자녀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성을 여러분이 믿으시고요. 여러분들의 스폰서, 성공자들이 여러분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스템을 마음껏 쓸 수 있고요. 이 팀이 여러분들을 지원을 하니까 내 능력 따위 너무 고려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집에서 살림했던 사람도 고학력 박사님도 그냥 우리가 한 팀 안에서 배우십니다. 한국아메이가 저희들한테 한국아메이가 요즘 굉장히 많이 개입을 하고 도와주죠. 옛날엔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랬겠지만 요즘은 정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어요. 지금의 제 모습이 있어요. 과거에 저 같으면 머리 찔끔 묶고 그냥 편한 옷 입고 이렇게 미팅에 뚫레뚫레 왔던 10년 만에 100만 원만 나왔으면 이랬던 그때의 제 모습에서 현재 better me라고 돼 있죠. 우리는 이 안에서 시간을 보내면 나도 모르게 이 팀의 성향이 그래요. 왜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랑 노르랑 거 똑같이 미래를 준비하고 좀 특별한 사람들이 이 안에 모여 있잖아요. 저는 아메를 좀 알아듣는 분은 솔직히 모든 상황을 떠나서 좀 특별한 분은 맞으신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여기서 다 보면 건강자산 저절로 쌓아지고요. 저절로 다 각자의 매력이 두드러져요.
그리고 돈은 차곡차곡 따라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당해지고 멋있어지고 건강해지고 하니까 더 좋은 모습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처음 누군가가 오면 그분의 첫 모습과 우리 지켜보잖아요. 남아있으면 저분 처음에 말도 못했는데 1년 지나니까 막 시간이 부족해 얘기하려고 하면 그거 우리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훈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 누구나 인간이면 원하는 거 있죠. 지금보다 좀 나은 내 자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걸 한국아메이가 저희들한테 지원해주고 이 팀이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도와주잖아요. A 컨텐츠 난리 나지 막 카톡으로 매일 아침마다 오죠. 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자, 그리고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막 이 얘기 하기 되게 힘들지 않으세요? 오늘 나 매장 가는 데는 필요한 거 없어. 얘기하기 싫잖아요. 그래서 장바구니 만들어, 뭐 마이팩 만들어, 또 SOP 만들어 이래갖고 한 번만 잘 계약을 해놓으면 1년 12달 혹은 24개월 따박따박따박 배달되게끔 만드는 이런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매출을 아주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이제 향후 10년, 뭐 20년 주도할 지금 키워드 제일 무서워하는 거 AI, 뭐 로봇 이런 거잖아요. 뭐 AI는 고능력자들의 경쟁 상대고요. 로봇은 노동자의 경쟁 상대래요. 뭐 예를 들면 식당에 뭐 커피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노동으로 하는 것들에 로봇이 다 투입이 되고요. AI는 머리를 쓰잖아요.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뭐 데이터를 만든다거나 뭐 그죠? 수술을 한다거나 뭐 법조문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이런 거 이거 다 AI의 영역이거든요. 저는 하도 관심이 없어요. 뭐 AI가 아무리 발전하든 로봇이 뭐 얼마나 날뛰든 저는 그냥 내 길 아메이를 가면 뭐 우리 집에 로봇 하나 사면 되지. 그죠? 나중에 딱 갖다 놓고 청소하고 있어. 뭐 이러고 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전기 자동차. 지금 말도 많지만 여기 자율주행 나오면 너무 좋겠죠. 지방 후원 잘 때 떠나면 되잖아. 그러면 딱 도착해 있고 너무 좋죠. 뭐 유전공학, 뭐 스마트 유전공학 이미 뭐 아메이 글로벌 아메이 하고 있고요. 스마트 농업 이게 되면 우리가 TNA 걸릴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가상자산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네트워크가 다 가상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회가 아무리 많이 변해도 여기에 변화되는 무서운 말만 들어도 무서운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 엄마도 세상 변하는 게 무섭다 막 그러시는데 아메를 하다 보면 사실 좀 두려움이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는 더 많은 희망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의심이 많고 또 호기심이 많아서 여러 나라 아메이를 정말 많이 가봤던 것 같아요. 이게 저에게는 한국 아메이가 보내준 여행 말고 저에겐 또 다른 탐험의 세계처럼 참 저한테는 그 힘이 많이 됐던 여기 가서 정말 버니산센 여사님의 딸도 만나보고 유럽 아메이도 보고 정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더욱더 아메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저희 아메이 인생을 조금 더 다채롭게 가져갔던 것 같고요. 뭐 100세 시대란 말은 이미 끝났고 120시대가 옵니다. 우리에게 축복일까 저주일까? 우리에게 넉넉한 자산을 준비하고 건강을 준비한다면 그리고 많은 친구를 준비한다면 저는 축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축복이란 거를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100세다 막 하면서 이렇게 돈만 쫓아가다가 이렇게 정말 하시면 이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돈하죠. 모든 일에 돈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근데 돈만 쫓다 보면 우리가 너무 피폐한 인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아메이 사업은 돈이 따라오게 하는 사업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일을 생필품 쓰고 좋은 사람과 기회 나누고 하다 보면 돈이 이렇게 스르륵 따라오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100세를 안 살아봤지만 이미 이제 100세를 살아보신 김영석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져라. 돈 많이 주는 일, 지금 당장 돈 되는 일, 뭐 이런 거 우리 필요해요. 사실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가난할 때는 돈을 버는 돈 자체가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젊을 때 살아가기 위한 돈이 필요하지만 단지 돈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한계가 온다는 거죠. 100만 원 벌면 200만 원 벌어야 되고 200만 원 벌면 그 씀씀이가 커지잖아요. 그 의사들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기대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밥을 먹어도 더 비싼 거 먹고 구조를 해도 우리가 5만 원 할 때 그들은 20만 원 해야 돼. 이러니까 어차피 그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한계는 항상 오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돈을 위해 한 일과 돈과 더불어 끝나지만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면 일이 계속 생긴다. 김영석 교수님도 65세에 은퇴하고 이제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65세 이후에 정말 공부하고 자기의 삶을 꾸리면서 더 많은 강연이 들어와. 지금 몇 년치 강연이 이미 다 예약이 끝났대요. 김영석 교수님은 본인이 은퇴하고 나면 이제 죽을 날만 바라보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 세상이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다면 그것이 바로 귀한 인생.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신 그 탑 리더분들이 본인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굉장히 귀한 인생을 사시는 분이고 또 우리가 또 그렇게 되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아메이가 돈 버는 일은 반드시 맞지만 돈만 버는 일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안에서 네, 인생 안에서 우리가 배워가면서 이제 영원히 늙지 않는 배움의 기회를 끊지 않는다면 영원히 젊은 인생을 사는 거라고 100년을 살아보니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나이를 잊고 사시죠. 이 안에 계신 분은 좀 2030 하고 저는 그냥 친구 같아요. 예. 그리고 김연아 사장님이 영원히 35세라고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25년의 비전 트립 다 준비되어 있고요. 비전 보너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다 이 여행의 기회를 다 가져가시고 좀 더 복된 삶 누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